지금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1,000만 명을 바라보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직업에는 은퇴가 있지만 삶에는 은퇴가 없지요. 시니어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기쁘고 복된 삶을 살도록 100세 특강이 돕겠습니다.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젊게 사는 것은 삶의 기술입니다. CTS 100세 특강을 기다려주신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이패밀리 송기론 목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제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 우리가 얼굴 또는 얼꼴 이러면서 꼴갑한다 이랬을 때 이제 이게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표현들인데 그런 것처럼 세모 네모도 그 꼴이 때리는 건데 세모꼴 네모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시는 대로 얼굴이 세모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이 어떨까요? 세모 식탁이잖아요. 그리고 세모 밥그릇입니다. 밥알조차도 세모 밥알로 그려진 거 보시죠? 그가 어느 날 책을 읽게 되는데 여전히 세모 테이블입니다. 책도 세모 책을 골랐습니다. 뿐입니까? 잠을 청합니다. 세모 침대 찾았겠죠? 그리고 세모 이불을 덮었습니다. 세모 베개를 뱉습니다. 어떻습니까? 꿈을 꾸지 않겠어요? 그 꿈조차도 이렇게 세모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자기하고 닮은 꼴의 자매를 만납니다. 그래서 세모와 세모가 만나죠. 저기 하늘에서 뭔가 떨어질 텐데요. 그게 뭘까요? 이것을 우리는 로맨스가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 이런 짜릿한 경험이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벼락같이 찾아오던 그 사랑의 표식, 우리는 이것을 로맨스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로맨스와 함께요. 그렇게 해서 웨딩 마치를 올리게 됩니다. 얼마나 황홀하고 행복했을까요? 자,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은 이제 뭐가 되었나요? 화면에 뭐가 보여요?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모가 되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일이 있던데요. 식탁보가 되었다고. 많이들 우리 웃었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세모꼴에서 네모꼴로 바뀌게 된 거죠. 그 네모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된다 이런 겁니다. 식탁 어떻게 변했나요? 네모로 바뀌었죠. 밥그릇도 네모로 바뀌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서 네모로 살아가는 그들이 어떤 날은 이렇게 세모로 떨어지고 싶은 유혹도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잠을 청하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도 자신들도 모르게 세모 침대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모 이불을 덮었습니다. 각각 세모 베개를 베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꾼단 말이죠. 그 꿈이 어떤 꿈이었을까요? 뜻밖에도 그 꿈이 각기 이렇게 세모 꿈을 꾸게 되더라는 겁니다. 둘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눈물이 강물처럼 흐르기 시작하죠. 둘은 결심합니다. 절대 우리 이대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어떻게 살자고요? 우리 더 이상 네모로 살지 말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을 이혼이라 그러죠. 이혼. 저 한자가 보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에 이게 이제 시리즈처럼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이혼만이 정답인가? 그래서 종종 황혼 이혼 얘기를 했는데 어떠세요? 둘은 이 순간에 우리 더 이상 네모로 살지 말자. 이 순간에 찾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은 이 이혼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뭐라고요? 우리 더 이상 네모로 살지 말고 뭐로 살자 했을 것 같아요? 별이 되자. 별이 되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위혼이라 그럽니다. 위혼. 그러니까 다시 이 말이죠.
우리 이혼만이 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리혼이 있다는 것. 바로 시니어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리혼으로 가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시청자들께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어떻습니까? 가운데 이 손가락을 이렇게 마주쳐서 나머지를 맞부딪히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 엄지를 뗐다 놓았다 하면서 이렇게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부모 없이 살아도, 그렇죠? 부모가 불필요하다, 불효의 마음이 아니라 부모님이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나도 우리는 세상 사는 이치 터득에 산다, 이제 이 소리인 거죠. 부모 없이 살아도. 어떻습니까? 또 이건 뭐예요? 친구 없이 살아도. 검지는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식 없이 살아도, 자녀 없이 살아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제 마지막 약지를 떼면서 뭐라고요? 배우자 없이 못 산다. 떨어지나요? 절대 안 떨어지거든요. 어떠세요? 그래서 왜 결혼 반지를 이 약지에다 끼우는가 하면 헤어질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세모와 세모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뭐가 되죠? 네모가 됐단 말이죠. 근데 세모와 세모가 다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별이 되자, 그러니까 합쳐지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게 별 모양이 되는 거죠. 별 모양. 그러면 아무리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관계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게 뭔고 하니 우리의 관계라는 건데, 한번 보세요. 이 접지 면적이 아주 적은 데서는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지만 이것을 떼려고 하면 결국 우리 살갗과 몸이 찢겨지는 아픔. 그래서 한쪽만 상처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이혼이라는 것은 양쪽, 그리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종이로 바뀌고 말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소위 말해서 앞에 말한 리혼으로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이혼을 리혼으로. 언제가 신문에서 서울 삼성병원에서 있었던 특별한 기사를 접해 본 일이 있습니다. 상복을 입은 한 중년의 여인이 남편의 영정 앞에 선다. 떠나는 남편에게 마지막 말을 해야 하는 순간 그녀가 하는 말은 딱 세 마디. 여보, 사랑해요. 잘 알지? 한참을 울먹거리던 부인이 고개를 다시 들고서 하는 말. 여보, 미안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서. 한참을 울먹거리던 부인은 다시 이번에는 고개를 푹 떨고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러죠. 여보, 참 고마워요. 소중한 아이들 남겨놓고 가서. 이날 대화의 주인공은 대전고등법원 모 부장판사였습니다. 이제 휴가를 떠났다가 수영장에서 심정지로 눈을 감게 됐죠. 부인은 이런 고백도 했다고 그럽니다. 20년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서로 사랑해 왔노라고.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이 가정처럼 이렇게 자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떠나고 나서야 그 아쉬움을 달래느라 참 힘겨워하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역시 어쩌면 이런 표현들을 제대로 못하고 살아왔던 가장의 한 사람이었고 그런 아쉬움 때문에 지금의 가정사역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런 단어로 꾸며보았습니다. 미고사축. 제가 가사까지 써서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 세 마디가 결국 부부를 바꿔놓으려는 건데요. 이 세 마디면 우리는 이혼을 날마다의 리혼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는 매일 새 생명을 부여받듯 새로운 혼인 그리고 신랑 신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미안해요. 저희가 이제 그 괌에서 부부 세미나를 할 때였습니다. 거기에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당시는 집사님이셨고 이숙형 집사님이라고 남편과 함께 참여했었는데 그 가정에 참 부부 갈등이 많았던 듯 합니다.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제 이혼 직전까지 내몰렸다가 마지막 송목사 부부 세미나 한번 갔다가 이혼하면 어떠냐는 그 이웃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 집안의 얘기가 참 기구하다고 할까 안타까웠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뜻밖에도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잠들어 있는 순간에 아이는 집 밖을 뛰쳐나가서 차량 밑에 기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그냥 그 트럭 기사가 막 화를 내고 온 동네가 시끄러워지고 동네 방네 돌아다니면서 벨이란 벨은 다 눌려서 동네 잠을 다 깨우기도 하고요. 근데도 그 모정이라는 것은 정말 눈물 흘릴 정도로 안타까운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문제는 그런 아내 노력에 남편이 함께 동참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참 좋았을 텐데, 남편은 남편대로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아내 하는 일을 물 건너 불구경하듯이 쳐다만 보고 동참해주지 않은 데 대해서 부인은 억울한 감정에다 마음이 켜켜이 상처를 입어 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희한한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저 아이가 대학에 가보라고, 내 손을 짱에다 찢어라, 이러면서 비아냥대기까지 했으니까 참 속 터질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술이 이렇게 잔뜩 술로 취해 가지고 집에를 그저 기어오듯이 들어서서는 아내한테 소리 지르기를 밥상 차려 내놓으라고. 그래서 밥상을 생각 없이 차려서 남편에게 들고 들어서는데 남편은 그 순간에 방에 엎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벌써 잠에 골아 떨어졌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너무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가던 상을 이렇게 내팽개쳐버리고 엎어져 가지고 반쯤 풀린 남편의 넥타이를 이렇게 잡아서 들어서 끌어당겨버립니다. 남편이 고개가 꺾여 가지고 이렇게 이러는데요. 이거 이러면 큰일 나는데 이러면서도 그 잡은 손이 놓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억울함이 두 주먹에 다 얽히설키 엉킨 것처럼 말이죠. 그 힘이 얼마나 셌던지 그 남편의 목이 끌어올려지고 남편은 거기서 숨이 막혀가지고 이러는데요. 나야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은 머릿속의 생각일 뿐이지 이게 생각과 행동이 불일치하기 시작한 겁니다. 분열 상태에 간 거죠. 큰일 났네 이런데 그건 생각뿐이었고 점점 손에는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손을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탁 풀리면서 남편이 방바닥에 꼬꾸라지듯이 탁 하고 쓰러지는데요. 그 순간 자기는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깔깔대고 그냥 집을 뛰쳐나왔다라는 거예요. 길거리를 배회하기 시작합니다. 나뭇잎이 이렇게 팔랑거리는데 낙엽의 그 흔들리는 모습만 보고도 깔깔깔깔 웃음이 터지고 막 계속해서 이번에는 거꾸로 웃음이 멈추지를 않는데, 야 이거 나는 미쳤구나, 미쳐가는구나, 나는 미쳤다 이러면서 인생이 서글프더라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인생의 파고 앞에 어쩔 줄 몰라 힘들어하던 어느 날 유치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집 밖에 일을 보러 나왔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핸드폰을 가지고 통신하던 때가 아니고 공중전화 부수를 찾아서 번호 돌려가지고 동전 집어넣고 전화하던 때인데요. 유치원에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유치원에 그 부감인지 하는 분이 그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쳤다는 거예요. 원장님, 윤서 합격했어요. 이 한마디에 너무 놀래가지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종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터져야 되는데 기도는커녕 수화기를 내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달려가서 빨리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뭐였을 것 같아요? 남편 손을 장에다 찢어버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받다가 이제 당신하고 못 살겠다 해서 헤어지려고 했던 것인데, 하도 주위에서 권하니까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건데, 거기에서 저희 부부의 아팠던 얘기, 갈등했던 얘기, 서로 뭐 그냥 그 싸웠던 얘기들 다 꺼내놓으니까 그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됐고 서로 나누는 시간에 그 남편이 아내에게 생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얘기를 꺼내드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였을 것 같아요? 딱 이 한마디 내던졌습니다. 미안하다. 그 말에 그냥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해요.
결국 그 우는 아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견디지 못해 아내를 붙잡고 같이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집의 갈등을 녹여내는 치료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수경 집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아이에게 매달리는 순간 내 남편에게는 결국 아내의 자리가 비었었구나. 그리고 아이도 없었구나. 근데 그 외로움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가져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시니어로 들어서는 순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준 아내에게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 어떻습니까? 그리고 정말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남편에게 참 내가 서툴러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했다는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부를 만났었는데요. 그 두 번째 부부는 갱년기에 들어서서 갈등이 많았었던가 봅니다. 근데 얘기 중에 뭐가 불평이고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그랬더니 부인 하는 얘기가 뜻밖에도 이랬어요. 이 양반이 내게 오단벌 사준 일이 없었다고. 뜻밖에게 남편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셨길래 부인이 저런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무관심했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를 내면서 뭐 옷 안 사줬다고? 옷 사줬어. 둘이 토닥토닥 한 거예요. 언제 사줬는데 글쎄. 그러고 보니까요. 신혼 때 출장 가가지고 그 아내에게 옷을 하나 이렇게 사서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 옷을 받자마자 고맙다고 한 말 한마디 없이 옷을 장롱 속에 처박아 넣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 결심했다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옷 사주는가 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제서야 이 얘기를 듣고서는 그래 기억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그 옷이 너무 유행에 민감한 옷이었고 수줍은 새댁 시절에 그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좀 뭔지 쑥스러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입으려니 하고 집어넣었던 건데 아이가 생겼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체형이 바뀌어서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못 입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뜻밖의 얘기를 한 거예요. 고맙긴 고맙더라.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순간에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였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진지가 안 했나? 그러면 그 얘기를 왜 진지가 안 했나? 살다가 우리가 정작 고마운데도 고맙다는 표현을 못한 채 이렇게 그 긴 시간 마음에 앙금을 안고 살았다는 것 어떻습니까?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는 말이 있잖아요. 더 우리가 새롭게 익혀야 될 외국어가 아닌 모국어가 있다면 그게 미안해요. 여보 참 미안해. 이 한마디와 함께 당신 참 고마워. 그리고 그럴 때는 좀 눈길이라도 좀 마주하고요. 눈길을 마주한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 서로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결국 보여지는 것이 흰자의 역할인데 그 눈 동자가 가져다주는 이 아이 컨택 이거는 대단한 힘을 가집니다. 긴 말 하지 않아도 손 마주 잡고 참 당신 고맙다. 이 따뜻한 눈초리.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꼭 나눠야 할 모국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한마디입니다. 제가 제 그 장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얼마간 뭐 긴 시간도 아니고요 지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 장모님이 집에 뭔가를 들고 들어서시니까 이제 그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이게 공깃돌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공깃돌은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심심하면 이걸 놓는 거라고. 제 장모님은 늘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홀로 있어서 심심하면 이 공깃돌 놀이를 하셨다는 건데 제 아내가 거기서 뜻밖의 제안을 한 거예요. 엄마, 그럼 우리 내기하자. 뭘 내기를 할 텐데? 엄마, 그럼 사랑한다는 고백해 주게 하자. 그렇게 해서 제 장모님이 고수 중에 고수였는데 그 게임 하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접대는 거예요. 제 아내가 그날 어떻게 됐는지 어머니를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 소리가 엄마 이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빨리 얘기해봐. 했더니 제 장모님이 그제서야 막 깔깔깔 웃으면서 숨이 넘어갈 듯이 한대는 소리가 향수가 니 그 말 듣고 싶어서 이거 하자겠지. 우리 향수기 사랑한다. 왜 그때 그렇게 오시라 해도 오시지 않던 장모님이 오셨는가?
그때 생각해 보니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한 번도 성장 과정에서 성인이 돼서도 우리 딸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본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오신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예견하시기라도 하셨든지 딸에게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하러 오셨구나. 그 미션을 끝내고 제 장모님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너무 큰 삶의 과제를 부여받았더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틈나는 대로 좀 축복하자. 저는 요즘 아내에게 축복하는 일을 일상의 가장 소중한 그 하나의 특권으로 여기는데, 제 아내는 어디를 떠나려고 하면 꼭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여보, 나를 위해서 축복해줘요. 그러면 제가 제 아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여호와께서 향수기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축복도 하고 이번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근데 저는 모르긴 해도 이런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자랐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엄마가 왜 저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하는지 거기에는 아빠의 축복이 있고 두 사람이 살아가는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혼을 리혼으로, 이 주제와 함께 마지막 과제를 드리고 싶은 것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우리도 젊은이들처럼 이제 은퇴 후가 되셨던, 아니면 결혼생활 50주년이 됐던 30주년이 됐던 우리가 해야 될 것 있는데, 앙코르 웨딩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젊은이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한 번쯤 대나무가 매듭을 짓고 또 뻗어나가고 뻗어나가듯이 우리 앙코르 웨딩도 한번 기획해보자. 굳이 그 젊은이들 입는 드레스 입지 않아도요, 옷 단정하게 차려입고 좀 한번 이렇게 우리도 다시 한번 신혼으로 되돌아 가볼 수는 없을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시니어의 100세 인생은 아름다워진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